자, 이번 영상은 최근 카카오 같은 초대박주를 어떻게 눈치채고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를 분석하게 된 시점이 1월 6일인가 7일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분석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때 고점이 41만 원이었으며 그 전에 고점이 42만 원이었습니다. 고점과 거리가 여기서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것이며, 분석하자마자 제가 1월 7일 날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오는 자리를 찾는 방법,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전 경험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잡는 방법이 매우 쉽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이런 기회가 다음에 또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시작 전부터 눈치를 채고 시초가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시초가 매수는 진짜 확신이 서는 게 아닌 이상은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붙는다면 급등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시초가부터 들어갔으며, 이게 단타 계좌가 아닌 다른 증권사 계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캡처를 했는데 시초가인 46만 6천 원, 6천 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눌림도 없었으며 시초가가 최저가입니다. 원래는 다른 증권사 계좌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장기 투자를 성공한 종목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저가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실현했는데, 지금도 다른 증권사로 들어간 이유가 이놈의 단타에 환장한 손가락 때문에 다른 증권사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카카오도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이 손가락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초가부터 접근을 했지만, 또 이놈의 바보 같은 단타 습관 버리지 못하고 장중에 지수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위협적으로 밀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위협을 받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이 꾸역꾸역 폰으로 로그인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바보같이 수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단타를 치면서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미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 기회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점이었던 48만원까지 지금 거리가 멀지가 않긴 하지만 좀 아쉬웠던 하루였으며, 제가 지나온 차트라고 이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대박주, 특히나 급등하는 날 초기에 눈치채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상 체결가, 시초가, 이거를 보고서 눈치를 챌 수가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며 쉽게 눈치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놨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일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던 종목이라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꾸준히 매일매일 관찰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 또는 그런 중요한 자리 근처에 위치를 했다면 그때부터 땡땡땡 거래량을 보고서 급등이 확실하다고 상승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중요한 자리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종목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예상 체결가, 시초가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동시호가에서는 호가창이 3개밖에 뜨지 않습니다. 그 3개를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거는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이어야지 평소와 다른 호가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게 된 이유가 호가창이 평소에 비해서 좀 활발하게 매수 매도가 접수가 되었으며 평소와 다르게 좀 주문이 바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그리고 예상치 결과가 평소보다 좀 많았습니다. 이거를 판단하고서 시초가에 들어갔으며 당연히 예상치 결과가 중요한 자리 보시면은 뭐 그전 고점이 일단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중요한 자리, 제가 화요일 시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월요일 화요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요한 자리가 46만 3천 원이었습니다. 황금선 회복해주고 고점 이 46만 3천 원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제 종가가 46만 1천 원 이거 아래에서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던 게 아닌데 장 초반에 갑자기 이 고점을 뚫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예상 체결가 그리고 호가창 분위기 예상 체결량 이런 것들과 중요한 자리가 겹쳤기 때문에 자신있게 시초가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1번은 초보자 분들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량은 누구나 배우기라도 한다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떤 종목이라도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며 당연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이렇게 8% 이어서 9%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보시다시피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평소와 다를 게 없다라면 절대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며 내가 원래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라면 그거를 아주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은 좀 경험이 있어야 추측을 하고 들어가겠지만 2번 거래량은 정말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자 3분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초가부터 심상치가 않았으며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3분봉, 첫 3분봉 첫 3분봉 거래량을 보는 것인데 이 첫 3분봉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나왔다면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라면 이때부터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분봉 한 여러 개,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3개에서 5개면 보시다시피 9시 15분까지 결정이 되는데 이 3개에서 5개가 평소와 다르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3분봉 거래량 보시면 5만 주, 그 뒤에도 5만 주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한 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만 있으면은 누구나 이 차이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으로 이슈가 되던 2월 9일에도 거래량이 70만 주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 이슈가 있었던 이날에도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평소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3분봉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5만 주, 그 뒤에도 5만 주, 그리고 7만 8천 주 엄청납니다. 근데 평소에 실적 이슈가 있었던 때도 3분봉 3만 4천 주 이게 첫 번째 3분봉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몰리는 봉이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만 그 뒤부터 보시면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 2만 4천 주, 만 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평소 거래량이며 그 전에도 3분봉 만주, 7천 주 그냥 거래량만 비교해 보시더라도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000주, 16,000주 이 거래량이 이거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급등 신호이며 평소와 다른 거래량은 삼성전자도 하루 만에 8%, 9%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매매하는데 참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인해서 상승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 이거는 눈치채고 그날은 먹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주의점. 아무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쉬어가는 자리가 있어야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B파마. 이거는 원래부터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이 나온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진정되는 구간이 없어서 이런 차트를 보고서 판단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하고 싶으면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며칠 동안 주가가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쉬어가줘야 됩니다. 쉬어가다가 또 거래량이 그 쉬어간 자리보다 많이 나온다. 그 쉬어간 평소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또 급등이라 생각하고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PB파마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확신이 들지 않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쉬다가 PB파마 이 구간이 카카오의 이 구간이라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잘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조건으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냐,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그날은 급등이 나온다, 평소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 전인 42만원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걸 아쉽게 놓쳤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로 이 종목에서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단 1%라도 쉽게 먹을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날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축제 분위기지만 단타에게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주가 올리는 것은 거대 주체인 외국인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저 같은 단타들 아무리 들락날락거린다 하더라도 얘들 의지로 움직여서 거래량이 붙는 날에는 단타가 아무리 많아도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급등 초기에는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보고 눈치를 채신다면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이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매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